이번 시간에는 773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773번 문제에서 지금 이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 중에서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구할 때 생각해야 될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서 이 문제도 외워줘야 되는 문제예요. 이것도 안 외우면 풀기 힘든 문제입니다. 자, 여기 지금 만원짜리가 3장, 5천원짜리가 2장, 1000원짜리가 6장이 있는데 이 지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각각 구해서 그 둘을 빼주래. 그런데 단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0원 지불하는 거는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이걸 먼저 이야기하지 말고 쌤이 간단한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100원짜리 동전이 3개가 있어요. 100원 동전. 그 다음에 500원짜리 동전이 1개가 있어.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동전, 4개의 동전을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개가 있겠나? 라고 생각하면, 자, 보세요. 100원짜리가 3개가 있는데, 100원짜리를 지불 1개 하는 경우, 2개 지불하는 경우, 3개를 지불하는 경우, 지불한다는 말은 낸다는 이야기야. 그럼 3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100원짜리를 지불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마치 우리가 약수의 개수를 세할 때, 2의 2승일 때 2의 0승부터 시작하는 경우 있지.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까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얘는 이 3개의 100원짜리 동전이 있을 때 4가지 지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00원짜리를 지불 안 하는 경우까지 포함해서 500원짜리의 경우에는 500원짜리를 지불하는 경우, 지불 안 하는 경우 2가지 지불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그리고 나서 내가 동전을 지불할 때 100원짜리를 지불하는 사건과 500원짜리를 지불하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지불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이 2가지 경우의 수를 곱하는 곱의 법칙을 써야 됩니다. 곱의 법칙. 이렇게 써주면 자 4 곱하기 2는 8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만약에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빼기 1을 해서 8 빼기 1을 해서 7가지가 돼야 되고 0원을 지불하는 방법도 제외한다는 말이 없으면 0원을 지불한다는 방법을 제외한다는 말이 없으면 8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이제 금액으로 한번 따져보자는 이야기예요. 금액은 내가 100원짜리 1개를 지불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100원짜리 2개를 지불하면 얼마니? 200원이지 200원. 100원짜리를 3개를 지불하면 300원이지. 자, 그 다음에 500원짜리 하나를 지불하면 500원이지. 그 다음에 500원짜리 하나하고 100원짜리 하나를 지불하면 600원. 500원짜리 하나하고 100원짜리 2개를 지불하면 700원. 500원짜리 하나랑 100원짜리 3개를 지불하면 800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바로 지불하는 방법의 수와 지불하는 금액의 수, 금액이 몇 개가 나올 수 있나? 금액의 수가 둘 다 7가지로 똑같다는 이야기야. 금액의 수도 7가지, 지불하는 방법의 수도 7가지예요. 자, 그런데 내가 지금 이야기하려는 거는 이게 아니에요. 얘는 좀 쉬운 예야. 만약에 100원짜리가 몇 개가 있냐면 6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6개. 100원짜리가 6개가 있어요. 동그라미 한번 펼쳐볼게. 1개,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그리고 500원짜리가 1개가 있어. 그러면 자, 보세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아까 전에 했지. 뭐, 어떻게. 100원짜리를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경우는 100원짜리 지불 안 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7가지고, 그 다음에 500원짜리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500원짜리를 지불 안 하는 경우, 지불하는 경우 2가지니까 이거 2가지를 곱해서 총 14가지 방법 중에서 0원을 지불하는 방법은 제외한다라고 하면 여기 빼기 1을 해서 14 빼기 1을 해서 13가지의 지불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뭐 지불 금액의 수를 한번 계산해보자. 지불 금액의 수. 아까 전에는 지불 금액의 수와 방법의 수가 둘 다 7가지로 7가지. 방법의 수 여기 7가지인데 내가 왜
자, 7가지로 똑같았었지. 근데 이번에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쌤이 금액을 한번 써볼게. 자, 100원 지불할 수 있지. 200원, 300원, 400원, 500원. 500원은 이렇게 지불할 수도 있고 얘를 가지고 지불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500원을 지불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불하는 방법은 두 가지였는데 지불하는 금액은 한 가지니까 지불하는 금액의 수가 방법의 수보다 적어진다는 이야기야. 600원도 마찬가지야. 600원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얘를 가지고 100원짜리 6개 가지고 600원을 지불할 수도 있고 100원짜리 한 개와 500원짜리 한 개를 가지고 600원을 지불할 수도 있지. 그러면은 600원에 대해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두 가지인데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한 가지였잖아. 그래서 금액의 수를 계산할 때 만약에 이 지금 100원짜리와 500원짜리를 비교했을 때 100원짜리로 500원짜리를 지불할 수가 있다면 즉 100원짜리가 5개가 있어서 500원짜리로 하나로 지불할 수도 있고 100원짜리 5개로 지불할 수도 있듯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할게. 100원짜리의 개수가 그 다음 단위 큰 500원짜리의 개수와 금액으로 따졌을 때 500원짜리의 금액과 똑같아지는 경우가 생기면 바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에서 중복되는 방법이 생겨난다는 이야기야.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해주냐?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고 이거를 지금 외워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일단은 금액을 조금만 더 써볼게. 600원 지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700원 지불할 수 있지. 700원은 지불할 수 있는 경우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 800원 지불할 수 있는 경우도 한 가지밖에 없고 900원 지불할 수 있는 경우도 한 가지밖에 없고 그 다음에 1000원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 그 다음에 1100원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 그럼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경우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금액의 수는 11가지. 그래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보다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가 적어지는데 이거를 일일이 다 세하려서 구할 수밖에 없냐, 좀 더 쉬운 방법은 없냐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결론을 내릴게. 자, 얘가 지금 이 500원은 어차피 이 500원은 100원짜리가 지금 5개가 있으니까 얘를 없애고 100원짜리 5개를 추가하는 거야. 100원짜리 5개 추가해. 그러면은 100원짜리 1개와 100원짜리 6개와 500원짜리 1개가 있었는데 그냥 100원짜리 11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구하면 이렇게 구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지불할 수 있는 금액 구할 때. 단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할 때 이렇게 해주면 안 돼. 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100원짜리 5개를 지불하는 경우와 500원짜리 1개를 지불하는 경우는 다른 경우잖아. 그래서 이렇게 500원짜리를 100원짜리로 환전해서 생각하면 안 되고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구할 때 어떨 때?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구할 때 만약에 100원짜리의 개수로 500원을 지불할 수 있다면 100원짜리로 500원 지불할 수 있다면 그때는 이 500원짜리를 그냥 100원짜리로 환전을 미리 해놓고 계산을 해주면 금액의 수가 딱 맞아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부분을 이제 외워야 된다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한번 봅시다. 여기서 한번 볼게. 얘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아주 간단해요. 자, 1000원짜리가 6장 있잖아. 그럼 1000원짜리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7가지가 되겠지. 5천원짜리가 2장 있으니까 5천원짜리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 만원짜리가 3장 있으니까 얘는 4가지. 그럼 얘들 다 곱하면 4 곱하기 3 곱하기 7. 그래서 21 곱하기 4니까 84인데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0원은 얘도 한 장도 포함 안 하고 얘도 한 장도 포함 안 하고 얘도 한 장도 포함 안 하는 그 한 가지니까 바로 84에다 1을 빼주면 83이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금액의 수를 구해야 되는데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 쌤도 신경이 많이 쓰인다. 자,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6000원 지불할 수 있는데 자, 6000원을 얘로 지불할 수도 있지만 얘하고 5000원짜리 한 장, 1000원짜리 한 장으로 지불할 수도 있잖아요. 6000원을.
그 다음에 5,000원의 경우에도 1,000원짜리 5장으로 지불할 수도 있지만 5,000원짜리 한 장으로 지불할 수도 있지.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기로 이야기를 했냐면 바로 이 5,000원짜리의 돈들을 전부 다 1,000원짜리로 환전하자는 이야기야. 그러면 1,000원짜리가 몇 장이 되냐면 얘가 1,000원짜리가 5장, 5장이 1,000원짜리가 10장이 돼서 1,000원짜리가 16장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까지가 1,000원짜리가 16장, 1,000원이 16장이 된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이 위에도 한번 보자. 이 위에. 얘 지금 우리가 10,000원을 지불할 때 얘로 지불할 수도 있지만 10,000원을 얘로 지불할 수도 있지만 5,000원짜리 2장으로 10,000원을 지불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얘들은 결국은 뭘로 바꿔야 되니? 얘들은 다 5,000원짜리로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얘들이 5,000원짜리 몇 장이 되냐면 얘들이 5,000원 6장이 된다는 이야기야. 5,000원짜리 6장. 그러면은 잠깐만 내가 지금 요거 바꾼 거를 잠깐만 다시 지웠다 다시 할게. 자, 어떻게 10,000원짜리 3장을 5,000원짜리 6장으로 바꾸면 5,000원짜리가 총 5,000원짜리가 8장이 되겠지. 5,000원짜리가 8장이면 자, 얘는 지금 5,000원짜리 한 장당 1,000원짜리가 5장이니까 얘는 지금 총 40장의 1,000원짜리가 된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총 1,000원짜리가 얼마니? 1,000원짜리가 40 여기 6장 있으니까 46장의 1,000원짜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46장의 1,000원짜리가 있다는 말은 금액을 얼마를 지불할 수 있냐 하면 자, 얘가 지금 1,000원부터 시작해서 1,000원부터 시작해서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6,000원, 7,000원, 7,000원도 지불할 수 있지. 8,000원도 지불할 수 있어요. 9,000원, 10,000원 지불할 수 있지. 자, 11,000원 지불할 수 있고 12,000원, 13,000원, 14,000원, 15,000원, 16,000원 계속 지불해서 어디 46,000원까지 46,000원까지 지불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1,000원짜리 46장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자, 얘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바로 46가지 경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 자, 결론을 내릴게요. 작은 단위의 금액으로 그 위에 큰 단위의 금액을 바꿔줄 수 있으면 이 큰 단위의 금액을 작은 단위로 다 바꿔서 큰 단위 하나로만 바꾸면 돼. 다 바꿔서 그렇게 금액의 수를 계산한다는 이야기야. 자, 얘도 지금 5,000원짜리 2개가 있으니까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바꿀 수 있지. 그러면은 10,000원짜리를 먼저 5,000원짜리로 바꾸고 그리고 5,000원짜리를 1,000원짜리로 바꿔서 1,000원짜리의 장수가 바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가 된다는 이야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1,000원짜리 장수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가 됩니다. 그래서 83에다가 46을 빼주면 얘는 46을 빼주면 얘가 13에서 6 빼면은 7 되고 얘는 7이 돼서 37, 37가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좀 복잡한 문제인데 이 복잡한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쌤도 어떻게 이걸 지금 기억하고 있냐면 자, 이렇게 그냥 간단한 예를 통해서 이 간단한 예를 통해서 복잡한 경우에 적용해도 적용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 자, 그리고 하면서 요걸 모르는 학생이 있습니다. 쌤, 이 10,000원짜리 경우에도 1,000원짜리로 바꿔줘야 돼요. 5,000원짜리는 지금 1,000원짜리로 바꿨었는데 10,000원짜리를 어떻게 해요? 라고 한다면 10,000원짜리를 5,000원짜리로 바꿀 수 있으면 먼저 바꿔. 그리고 5,000원짜리를 1,000원짜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또 바꿔준 거야. 바꿀 때의 기준은 뭐냐면 한 장만 바꿀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한 장만. 만약에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5,000원짜리가 한 장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10,000원짜리를 5,000원짜리로 바꿀 수 있니 없니? 없지. 그러면은 얘는 못 바꾸고 5,000원짜리는 1,000원짜리가 6장 있으니까 바꿀 수 있지. 그럼 얘를 바꾸면은 1,000원짜리 11장과 10,000원짜리 3장이 있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금액의 개수를 구하면 되는데 그때는 금액의 개수를 어떻게 구하냐면 금액의 개수 1,000원짜리가 11장이니까 1,000원짜리 11장을 1,000원짜리 안 내는 경우부터 생각해서 12가지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10,000원짜리가 3장 있잖아. 그럼 10,000원짜리 3장이니까
10,000원짜리를 안 내는 경우도 있어서 4가지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거 두 개 그냥 곱해서 빼기 1을 해줘서 금액의 수를 구하면 됩니다. 일단은 돈을 환전해 줄 수 있는 만큼 환전을 해준 다음에는 지금 이 문제의 경우에는 전부 다 1,000원짜리로 다 바꿀 수 있었으니까 고배 법칙을 안 썼잖아. 근데 쌤이 방금 전에 예를 든 이 경우에는 자, 10,000원짜리는 환전이 안 되지. 5,000원짜리만 환전이 되지. 그럼 5,000원짜리, 1,000원짜리를 환전한 다음에 10,000원짜리의 경우의 수가 10,000원을 안 내는 경우, 1장 내는 경우, 2장 내는 경우, 3장 내는 경우 4가지가 있고 1,000원짜리로 내는 경우는 1,000원짜리가 11장이 있으니까 12가지의 경우가 있어서 얘들을 2개 곱해주면은 이게 바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가 되고 거기다가 빼기 1을 해주는 경우는 0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하면 빼기 1을 해주면 된다는 이야기야. 이것도 지금 이 설명 들어놓고 이해가 안 되면 이거는 일단 한 번 더 들어. 한 번 더 들어서 이 경우를 정확하게 외우고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번 더 들어서 다시 풀어본 다음에 이해가 안 되면 수업 시간에 쌤한테 물어보면 다시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